이걸 어떻게 이렇게 처리해요? 제가 얼마나 급한지 알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요? 이게 최선입니까? 진심으로 지금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화가 어디선가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요? 직장에서, 가족 사이에서, 혹은 연인과의 대화에서 감정이 격해져 후회할 말을 내뱉기 직전의 그 순간 말이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감정의 홍수에 빠졌을 때, 특히 화가 났을 때 말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문장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실수는 단 몇 초 만에 일어나지만 그 영향은 때로는 몇 년, 심지어 평생 지속되기도 하죠. 자, 이제 그 마법의 문장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이 문장들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감정의 태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해줄 거예요. 우리의 뇌는 참 신기합니다. 화가 날 때 우리 뇌의 전두엽, 즉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은 마치 휴가를 떠난 것처럼 기능이 떨어지고 대신 변형계, 즉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이건 마치 회사에서 CEO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열정은 넘치지만 경험이 부족한 인턴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났을 때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너랑은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해. 항상 너는 이런 식이야. 내가 왜 너 같은 사람이랑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어. 귀에 익숙한가요? 실제로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나 한 말을 나중에 약 83%는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뇌는 감정에 취해 있을 때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의 폭풍이 오기 전에 신호가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 기압이 떨어지고 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 폭발에도 전조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만의 감정 폭발 전조 증상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런 것들이 있나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목소리 톤이 올라간다.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한다. 호흡이 가빠진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진다. 이런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정 조절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법의 문장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잠시만, 내 감정이 지금 나를 이끌고 있어. 이 문장의 마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메타인지라고 불리는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말해요. 쉽게 말해 내 안의 관찰자를 깨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동료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는데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물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평소라면 어떻게 이런 수준의 일을 해올 수 있지? 라며 화를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때 잠시만 내 감정이 지금 나를 이끌고 있어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이 한 문장은 마치 감정과 나 사이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되죠. 감정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인 반응을 선택할 것인가. 재미있는 사실은 이 문장을 말할 때 실제로 물리적으로 잠시 멈추는 행동을 취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잠깐 눈을 감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손을 잠시 들어 올리는 등의 작은 제스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한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 친구는 화가 날 때마다 잠시만이라고 말하고 3초간 눈을 감는 작은 습관을 들였더니 여자친구와 1년 동안 큰 다툼 없이 지냈다고 했지요. 그전에는 주 3회는 기본으로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마법의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5년 후에도 중요할까? 이 문장의 힘은 시간적 관점 전환에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휩싸였을 때 마치 그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더 넓은 시간적 지평을 보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중요한 회의에서 실수를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5년 후에도 중요할까? 라고 자문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질문은 일종의 감정 크기 조절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산처럼 크게 느껴지는 문제가 시간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면 작은 돌멩이에 불과한 경우가 많거든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공유하자면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사람들은 보통 부정적인 사건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영향력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부정적 경험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 영향력이 사라진다고 해요. 한 직장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발표에서 완전히 망쳤을 때 이게 5년 후에도 중요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더니 그러자 갑자기 어깨의 무게가 확 내려가는 걸 느꼈다고 했어요. 5년은커녕 아마 다음 달에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일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세 번째 마법의 문장을 소개합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건 해결이야, 이기는 게 아니야. 이 문장의 힘은 목표제 설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 대립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이기기 위한 싸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방을 이기고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런 승패의 프레임은 대화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누군가 이겨야 한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이 문장은 우리의 목표를 이기는 것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전환시켜줍니다. 이것은 마치 테니스 경기에서 상대를 이기려는 게임에서 함께 공을 오래 랠리하는 협력 게임으로 바꾸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집안일 분담에 대해 다투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건 해결이야, 이기는 게 아니야 라고 자신에게 상기시키면 갑자기 대화의 방향이 누가 더 집안일을 안 하는가에서 어떻게 하면 둘 다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로 바뀝니다. 한 부부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상담하는 부부들에게 항상 하는 조언이 있어요. 다툼이 시작될 때 우리는 같은 팀이라고 서로에게 상기시키라는 거죠. 이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네 번째 마법의 문장입니다. 내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을까? 이 문장의 힘은 열린 호기심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격해졌을 때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반박할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종 상대방의 의도를 우리가 임의로 해석해버리죠. 그는 분명 나를 무시하려는 의도로 그랬을 거야. 그녀는 일부러 나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야. 익숙하지 않나요? 하지만 내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을까라는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판단을 멈추고 진짜로 듣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퍼즐을 맞출 때 중요한 조각들이 아직 테이블 위에 놓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에 늦었을 때 우리는 종종 항상 이런 식이야, 내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 라고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을까? 라고 자문한다면 우리는 친구에게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여지를 만들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의도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내 행동에 대해서는 상황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죠. 나는 늦었을 때 교통체증 때문이지만 다른 사람이 늦으면 그냥 그 사람이 무책임해서 라는 식으로요. 한 관계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반응하려는 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 해석인가?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다섯 번째 마법의 문장을 소개합니다. 지금 내 몸은 무엇을 말하고 있지? 이 문장의 힘은 신체 인식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종종 마음보다 더 빨리, 더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마음은 자기 합리화에 능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심장 박동, 호흡, 근육 긴장도, 천 변화 등 우리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면 감정의 폭풍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요한 협상 자리에서 상대방이 불합리한 제안을 했을 때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내 몸은 무엇을 말하고 있지? 라고 자문해보세요. 어깨가 굳어있나요? 호흡이 가빠졌나요? 이런 신호들은 여러분이 방어적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과정은 실제로 신체 반응에서 감정 인식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 몸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그 반응을 해석하는 것이죠. 한 스트레스 관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 조절의 90%는 몸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차분해지면 마음도 따라오게 됩니다. 이 문장을 사용할 때는 실제로 잠시 멈추고 몸의 다양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어깨는 어떤가요? 호흡은? 심장 박동은? 손과 발은 어떤 상태인가요? 이런 신체 스캔은 단 10초만 해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말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5가지 마법의 문장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잠시만, 내 감정이 지금 나를 이끌고 있어. 이것이 5년 후에도 중요할까? 내가 지금 원하는 건 해결이야, 이기는 게 아니야. 내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을까? 지금 내 몸은 무엇을 말하고 있지? 이 문장들은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각각의 문장은 우리의 뇌를 다른 상태로 전환시키는 열쇠와 같습니다.
감정의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복잡한 생태계와 같습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때로는 고요한 평화로 가득 차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의 날씨를 두려워하거나 통제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각 감정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전 영상에도 말했듯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현명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거센 파도를 두려워하며 해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핑을 배워 파도와 함께 춤추는 법을 익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는 완벽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모든 마법의 문장을 알고 있음에도 감정에 휩쓸려 말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다만 그 순간을 배움의 기회로 삼고 다시 일어나 계속 연습하면 됩니다.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듯 천천히 꾸준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내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 없으며 작은 깨달음의 순간들이 쌓여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감정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내면의 신호일 뿐이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의 삶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는 지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감정 다루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적 여정에 이 마법의 문장들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단단한 하루 되세요.